두 번째 세션입니다. 스마트시티 연구 클러스터를 발표하실 강현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시티 연구 클러스터 PM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공학과 강현철 교수입니다. 스마트시티 연구 클러스터는 ES랩, 저희가 인천시 원도심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ES랩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성과로는 연구 클러스터의 주된 목적인 연구 교류회, 즉 참여하고 있는 참여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교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 수잔 페이아드 프랑스의 EHESS 기관의 학교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을 초청을 하여서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었고,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몬드리안 대표, 홍대희 대표를 불러서 시민 공유형 빅데이터 플랫폼 현황 및 사례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세컨드 심포지움 on Energy Efficient and Sustainable Smart City의 심포지움,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하였는데 이번에는 지멘스 싱가포르에 헤드로 계신 엘렌 고반 카루피아가 The Journey Towards Smart Buildings and Cities(라고 하는 주제로, 또 저희가 교류를 계속하고자 원하고 있는 OECD의 시니어 컨설턴트 미스터 오시마가 OECD Work on Smart Cities and Inclusive Growth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MOU를 맺고 있는데 인천대학교, 인천시, 포스코 건설, 그리고 지멘스가 MOU를 맺고 있는데 이 MOU 기관들이 연례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을 겸해서 INU IoT 빅데이터 쉐어링 플랫폼을 비롯하여서 5개 주제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연구 클러스터의 주된 목적이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무의도에 설치하여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무료로 기술을 개발하였고, 무의도가 교량이 생기면서 차량 통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의도를 출입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차종 인식을 하고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 플랫폼, 이 서비스를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도서로 지금 확대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무료로 개발했지만 올해부터는 로열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센터가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에스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총 공사비는 대략 35억쯤 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 16일에서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진행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중앙식 냉방 설비를 최적화하는 것이고, 그것의 또 주요 내용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터보 냉동기 2대를 이설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였고, 제실 제어 28호간에 시범적으로 제실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은 교체하기 전 평판형 LED로 교체한 후, 그리고 터보 냉동기를 설치하기 전 터보 냉동기를 설치하고 난 후, 냉각탑을 설치하기 전 냉각탑을 설치한 후의 모습이고, 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학교는 연간 약 5억 8천만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대략
6억 정도 같으면 5년 정도 좀 지나면 6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약 6억 정도 1년에 6억 정도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린 녹색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략 1년에 760 TOE 즉 톤으로 환산하였을 때 760톤 정도의 석유를 사용한 것과 같은 석유를 절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의 방안으로 첫 번째는 OECD를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7일 OECD에서 스마트시티를 담당하고 있는 디비전이 CFE 디비전인데 그 CFE 디비전이 있는 OECD 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OECD와 인천 메트로폴리탄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포럼을 하기로 하였고 방문하여서는 개최 합의를 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원래는 올해 가을에 스마트시티 포럼을 같이 하기로 하였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올해는 미니 워크숍을 진행하고 내년 봄 정도에 본격적으로 OECD와 인천시 간의 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과는 스마트시티 인덱스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라고 협의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인티그레이티드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시티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구성을 하여서 저개발 국가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싼 값에 보급을 하자라고 OECD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파리에 있는 스테이션 F를 방문하였습니다. 스테이션 F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조직 중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급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밸리라고 하는 회사의 얀 고즐란 대표와 협의를 하였고 크리에이티브 밸리 교육과정을 또는 스타트업 육성과정을 인천대학교의 브랜치 분교를 설치하자, 브랜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자라고 합의를 하였고 지금 활발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뒤에 잠깐 소개가 되겠지만 저희가 세계적인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LA의 CES를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 CES를 참관하기 전에 LA에 있는 USC, IMSC라고 하는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1월 13일날 방문을 하였고 센터의 이름은 Integrated Media System Center로서 샤하비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샤하비가 맡고 있는 IMSC에서는 LA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약 1년에 300만 불 정도 지원을 받아서 LA의 트랜스포테이션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것은 이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뒤에 옆에 소개되고 있는 이 LA시의 거리마다 청결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클린 스트리트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LA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역시 IMSC에서 개발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데이터 센터, 데이터 포트 같은 것들을 구축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인천대학 내 학생, 교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애니티 데이터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와 니네들이 갖고 있는 트랜스포테이션 데이터, LA의 하이웨이에 있는 트랜스포테이션 데이터들 교환하자. 그리고 연구 교류도 하자라고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아마 그 샤하비 교수가 5월달 정도에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다시 초청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지만 2019년도
1월 7일에 LA시청을 방문하여서 거기는 새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칩 데이터 오피스라고 하는 직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A시청의 칩 데이터 오피스인 샤리와 미팅을 하여서 LAC의 데이터 플랫폼 현황을 소개받았고 LAC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 사례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클린 스트리트 인덱스가 되겠고 또 다른 하나가 그 거리마다 강력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 활용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과 ES랩과 또는 인천시와의 인적 교류, 데이터 교류 같은 것들을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 그다음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국제적인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국제 전시회를 창건을 하였습니다. 노르딕 엑스포는 스칸디네비아 반도에 있는 그 세 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유럽, EU에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EU의 펀딩은 등대 라이트하우스 시티를 시티를 해 여러 개의 도시가 붙어 있는 그런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라이트하우스 시티인 스타뱅에서 개최되고 있는 노르딕 엑스포를 창건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주된 목적은 노르딕 엑스포였지만 노르딕 엑스포를 창건하기 가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션 F와 OECD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 국가들은 추운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그러면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주로 스마트 에너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어떤 도시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화석 연료 제로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스마트 시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라스베가스에 개최된 CES 2020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돋보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드론과 같은 비행체 택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LG관, 삼성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교류회 및 초청 세미나, 연구교류회는 기본적으로 월 1회 참여 교수들이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가끔 가다가 저희가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서 세미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포지움과 워크샵, 올해 두 번째 심포지움을 했고 세 번째 심포지움, 에너지 에피션트 앤 서스테이너블 스마트 시티에 관한 세 번째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고 이 MOU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인천대, 포스코건설, 지멘스 이 네 개 기관이 참여를 하여서 인천시의 스마트 시티, 인천대학의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맺은 MOU입니다. 그래서 이 MOU 기관들이 연례적으로 두세 번 정도 애뉴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U 기관의 워크샵을 진행을 하여서 인천시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는지, 포스코 건설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에너지와 관련된 기관들을 좀 더 확장을 하여서 예를 들어서 인천연구원 또는 인천도시공사와 같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MOU 기관을 확대하여서 그 관계기관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 무의도에 설치한 지능형 차량 영상 시스템을 다른 도서로 확대하는 사업이 올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USC의 INSS 센터 그리고 프랑스의 EHESS와 연구교류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OECD와 ICN, 인천시티, 인천시와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 IN과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 내지는 내년 봄에 OECD 인천 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협력을 또는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 계획 중에 하나는 스마트 스트리트 램프와 스마트 데이터 포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 그래서 스마트 스트리트 램프는 주변의 밝기 또는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을 하는 가로등으로서 사람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약하게 불을 비치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밝게 비치는 그런 절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스마트 스트리트 램프를 통하여서 사람이 몇 사람이 지나갔는지, 차량이 얼마나 지나가고 있는지, 고양이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런 움직임을 감지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대학 기숙사 앞도로 여기 대략 한 20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을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회관 앞에 있는 2개의 조명등, 가로등을 이용을 하여서는 스마트 데이터 포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카메라, 즉 동영상과 소음, 미세먼지 센서와 같은 그런 센서들을 구축하여서 인천대학의 환경정보, 그리고 인천대학의 움직임정보, 인천대학의 여러가지 캠퍼스 라이프에 관계되는 정보들을 단계적으로 채집할 예정입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IoT 센서와 유무선 네트워크가 확립되어야 될 것이고요. 현재로는 올해는 학생회관 앞에 2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멘스 바이 INU 인노바티브 코워킹 센터 스페이스, 즉 지멘스 바이 INU ICS를 구축할 협업 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홍보관, 이건 현재 홍보관 위치에다가, 즉 홍보관의 위치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주된 경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 스타트업 센터가 학생들이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이 있듯이 저희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에 이 ICS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능은 인더스트리얼 콜래보레이션 센터 또는 스마트 캠퍼스 모니터링 컨트롤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인 테스트베드, 포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시티의 테스트베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멘스의 현장 경험과, 즉 실무자들과 학생들이 어울려서 에너지 관련된 문제들을, 현장 문제들을 실증적으로 해결하고 솔루션을 구하고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여서 창업을 유도하는 오픈 인노베이션 스타트업의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멘스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엔트러프레너십, 창업가 정신, 그 다음 현장 문제 실증 연구단, 도시 문제, 도시 탐색 실증 연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감도는 개념도입니다. 개념도이고, 이 지멘스가 하고 있는 이 코워킹 센터는 보험에 있는 아헨공대랑 UC 버클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천대학이 첫 번째로 기업이 캠퍼스 들어오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아마 3월, 원래는 3월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이 ICS에서 돌아가는 한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ICC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얼 콜래보레이션 센터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선은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과 관련된 강좌들을 열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에너지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이미지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 강좌들을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지멘스와 협업하여서 지멘스 데이, 지멘스 브런치, 조인트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고 포스코 건설과 공동으로 캠퍼스 3D 맵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캠퍼스 모니터링 센터는 이미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면서 각 빌딩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CS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을 하여서 즉 ES랩에 설치되어 있는 어드밴스 서비스 센터 ASC를 이용을 하여서 에너지 빅데이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에너지 컨섬션 모니터링, 그다음 캠퍼스 라이프 모니터링, 캠퍼스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구축할 예정이고 포스코 건설과 같이 캠퍼스 3D 맵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